결국은 소음이 발생해요. 그러면 공사장에 가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 배상을 받아야 되느냐. 소음을 진행할 때, 소음 소송 진행하거나 소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합의.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합의를 할 때는 아파트 단지가 만약에 있어. 10개 동이야. 근데 공사장하고 인접한 동은 3개 동이야. 뒤에 7개 동. 실질적으로 이 소음은 누가 다 피해를 봐요? 전 세대가 다 봐. 분진도 앞에 이 동만 그 실질적으로 뭐 먼지가 나는 게 아니잖아. 뒤까지 다 먼지가 나고 진동도 다 느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을까요? 이 아파트 10개 동 중에 누가 제일 피해를 봤을까요? 공사장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데. 아니요. 우리 집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다른 집 시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항상 주장을 해요. 왜 우리 집이냐? 우리 집은 그러면 앞집이 우리가 제일 가까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지. 그러면 우리 집이 있는 이유가 우리 집엔 수험생이 있어. 또 우리 집엔 갓난애기 있어. 우리 집에는 야간 근무하는 교대 근무하는 남편이 있어. 그리고 우리 집에는 몸 아픈 사람이 있어. 고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집이 소음 피해가 제일 큰 거예요. 무조건 우리 집이야.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는 다른 방법들, 분쟁을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든 소송을 통해서 하면 정말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리거든. 그 소음 기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그때는 제일 가까운 집, 제일 소음 데시벨 높은 집 순으로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집 구체적인 타당성이 없는 거야. 진짜 아프고 어리고 노약한 그 노쇠한 사람들, 약자들 뭐 이런 사람 배상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 다 각각의 우리들로 합의를 해주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건 합의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 금액을 몰라요. 합의금 내가 저쪽에서 2억 받아왔어. 그때부터 싸움이야. 입주자 대표가 2억 받아왔으면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 가지고 정말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 집이 제일 피해가 크니까. 그 돈을 나눠주는 게 힘들어서 결국은 또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다 이렇게 나눠드려요. 왜 그것도 나눠드릴 때 내 마음대로 나눠주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으로 지금 7년째 있어요. 그리고 그 소음분진 소송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소음분진 소송 많이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도 그냥 가서 제가 권위자니까 제가 나눠드릴게요. 7대3 이렇게 나눠줬다가는 우리 사무실 폭파됩니다. 왜 7대3인지. 그리고 그룹을 나눠드려요. A, B, C 그룹으로 나누고 그리고 왜 A그룹이 더 많아야 되고 B그룹은 적어야 되고 C그룹은 요거밖에 안 되는지를 주민들한테 정말 납득이 갈 수 있게 얘기를 드려야 되고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 그래야 믿는 거예요. 시공사 협상하고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없다면 또 분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뭐 물론 저희 찾아오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만 좌우간 장점과 단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협상의 장점은 우리 집, 모두의 우리 집을 다 어느 정도 배상해 줄 수 있겠지만 그걸 누가 나눌 거냐, 불만 없이 나누는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거. 재정신청. 이게 정말 좋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알아서 쫙 나눠줘요. 비용도 적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왜냐하면 나라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비용을 대, 조사 비용을. 전문가를 고용해서 예측 소음을 측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각 데시벨이 예측되는 소음들을 다 측정해 줘. 그래서 분배해 주기 때문에 좋은데 어느 집은 받고 어느 집은 못 받아요. 그것 때문에 못 받는 집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또 나름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이에요. 이것도 원래는 이거 함부로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이게 대비이기도 한데 그래도 또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더라고. 사실상 2년에 3년 이내로 돼 있다고 하고 또 초과 소음도가 20데시벨, 16데시벨 이상 20데시벨 이하면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230만 원 1인당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2년 내내 피해 받는 거예요. 실제로 공사장에서 소음 피해 기준을 아무리 측정해 보면 그 터프하게 하는 기간 동안에 뭐 많아야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거든요. 그럼 보통 6개월 이내가 돼요. 그 다음에 소음 데시벨이 예측 소음도가 그 1데시벨 이상 5데시벨 이상이면 14만 5천 원밖에 안 나와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을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명하고 좋아. 대신 못 받는 사람이 생겨. 그게 문제점이에요. 또 두 번째 문제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정은 법적인 이 효력이 없어요. 사실상. 그거 뭐냐면 권고나 마찬가지야. 뭐냐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 결정은 판결하고 달라요. 그래서 60일 내에 시공사가 나 이거 난 못 줘. 자기네들이 알아서 평가한 거 갖고 뭐 5천만 원 내놓으라고 난 이거 못 줘. 라고 하면 60일 내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소송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도 뭐 10만 원밖에 안 준다고? 아니면 이걸 기각했다고? 그래서 또 소송하면 또 이것도 60일 내에만 불복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어. 이때부터 또 하세월이야. 그러다 보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의 장점은 감명하고 돈은 적은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종국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불복하지 않았을 때 확정되고 그때는 재판상 효력이 있어. 똑같아. 판결문하고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지만 불복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소송. 소송은 더 권하지 않아요.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기간도 길어지지만 예측 소음들을 아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가가 해줬다 그랬잖아요.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면 그 비용을 우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다 내야 돼요. 그 전문가가 해주던 감정 비용을 우리가 해야 돼. 근데 100세대를 갖다가 예측 소음들을 측정해달라? 그럼 그 비용만 2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소음의 측정 비용이 너무 비싸.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민사소송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보수도 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소음 시뮬레이션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비춥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우리가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상, 두 번째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세 번째는 소송인데 마지막 거는 절대 저는 권하지 않고 협상을 제일 먼저 권하고요. 두 번째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받아봐라. 대신 그것도 물론 시공사가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소송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소음 문제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혼자 결정하시면 나중에 낭패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답은 결국은 도사 이승태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그 해결책을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